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에반젤리스트 양종모 프로입니다.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IT 기술들을 각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모두 쫓아가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IT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인데요. 삼성 SDS는 AI와 클라우드 부문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AI 클라우드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새로운 전환이 될 2025년을 맞이해서 삼성 SDS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매월 새로운 주제로 클라우드 관련 기술과 고객 적용 사례를 생생하게 설명드리는 삼성 SDS 클라우드 토크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보내드린 웨비나 안내문에 이후 어떤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적혀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등록 후 참석자에게 3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해 드립니다. 또한 웨비나 진행 중에 좋은 질문을 해주신 10분을 추첨해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고, 설문 완료까지 해주신 분들에게는 10명을 추첨해 맘스터치 사이버거 세트를 드리니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SDS 클라우드 톡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클라우드 핵심 기반 기술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욱 프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팀의 서경호 프로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네트워킹 상품 중 하나인 클라우드 웬 상품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웬 상품에 대한 소개인데요. 클라우드 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글로벌 백본 회선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품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인근 거점부터 SCP 컴퓨터 자원이 있는 SCP 리전까지 백본 연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웬 상품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기업들은 본사와 해외 법인 간의 네트워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문제를 클라우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주요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네트워크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메인인 SCP 클라우드 웬 서비스에 대한 주요 기능과 특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환경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작년에 저희 클라우드 웬으로 전환 구축을 완료한 K항공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웬 데모 시연을 통해서 클라우드 웬 동작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고객의 고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 고객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상품 개발과 출시를 위하여 빠르고 유연한 사용자 중심의 업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IT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는 회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은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초기 고객들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네트워크라는 것은 공기와 같아서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생각보다 성능이 나오지 않는데, 기존보다 업무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데 와 같은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고민을 두 부류로 나눠서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환경을 직접 사용을 하는 임직원과 개발자 관점에서의 고민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장소 변경에도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업무가 가능한가? 그리고
개발 데이터 전송 시 네트워크 속도 이슈는 없을까와 같은 빠른 사용 접근성과 네트워크 성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관리자나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회사는 운영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와 같은 관리 편의성과 투자 비용 효율성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네트워크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는 공기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기와 같다고 해서 비용 투자를 없이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때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표는 SCP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체 상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삼성 SDS는 이 우측에 보시는 고객 사업장부터 글로벌 백본을 거쳐 SCP 클라우드 자원까지 전체 네트워크 영역을 대상으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체 상품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부분이 고객 사업장이고요. 고객 사업장에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아이디 인증 기반으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클라우드 랜 캠퍼스 상품입니다. 이 클라우드 랜 캠퍼스 상품은 기존의 NI 사업자들이나 IT 아웃소싱 사업자들이 사업을 했던 영역인데, 저희가 클라우드 랜 캠퍼스라는 SCP 상품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고객 사업장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네트워크 회선을 연결하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라스트 마일과 SSE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올라와서는 고객 사업장에서 올라오는 회선을 받아주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인터넷 접속이나 타 CSP 연동이나 SCP 연동과 같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저희는 클라우드 랜 데이터 센터 상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권역 간의 백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웬 서비스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SCP 컴퓨터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VPC나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네트워크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 클라우드 웬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웬 상품 소개에 앞서 기존 글로벌 백본 회선 서비스와 신규 클라우드 웬 서비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본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글로벌 백본 회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접수 후에 백본 회선과 네트워크 장비 등 물리 인프라를 사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저희 신규 클라우드 웬 상품 같은 경우에는 SDS가 글로벌 백본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해놓고 고객별로 가상화를 한 다음에 사용자 콘솔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로 네트워크 자원을 자동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장표는 이제 글로벌 백본 구축 절차 및 소요 시간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기존 글로벌 백본 회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을 접수를 받고 고객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을 한 다음에 백본 구성을 설계하고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아키텍처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프라 구축 기간이 필요한데, 구축 기간에는 백본 회선을 발주하고 장비 발주하고 구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 클라우드 웬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콘솔에서 자동으로 이 백본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구축 기간 부분이 수분 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SCP 클라우드 웬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개요입니다. 클라우드 웬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글로벌 리전과 고객 거점들 간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며 선택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차동화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는 글로벌 거점은 총 13개이고요. 국내는 수원, 상암, 춘천 3개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 산호세, 상파울루 등 총 10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성 요소입니다. 이 좌측의 전체 구성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좌측 상단에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책 배포나 자동 설정, 모니터링, 과금 미터링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용자 콘솔은 사용자가 직접 자원을 배포하고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콘솔이 있고요.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웬에서 배포되는 자원인 건데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의 가상 백본을 얘기하는 클라우드 웬 네트워크가 있고요. 고객의 가상 백본 안에서 용도별로 고객의 망을 분리해주는 세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사업장에서 전용선으로 받아주고 또는 SCP의 컴퓨터 자원을 클라우드 왼쪽으로 연결해주는 연결 기능을 하는 게 저희는 어태치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총 3가지를 지금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상 백본을 생성해야 됩니다. 저희는 가상 백본을 클라우드 웬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웬 네트워크 이름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세그먼트 생성 단계인데요. 세그먼트 생성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클라우드 웬 네트워크 안에서 용도별로 세그먼트를 만들게 되는데, 세그먼트를 만들게 될 때는 먼저 액세스 로케이션이라는 사용할 거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용할 거점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 유형에는 이용 권역, 서비스 수준, 약정 기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특장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다중 경로 선택 기능은 이 세그먼트 생성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번째는 어태치먼트 연결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웬 네트워크를 만들고 세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지금 사이트 커넥트,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엣지 타입이 있는데, 이 엣지 타입을 세그먼트에 연결하는 단계가 어태치먼트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공 기능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웬 상품은 총 3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리전 거점 간 백본 연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 있는 클라우드 웬 구성도에서 보듯이 이 위쪽에 있는 SCP 리전에서 이 고객 거점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한 가지는 SCP 리전하고는 관계없이 고객 거점과 고객 거점 간을 연결하는 백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엣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가지 형태의 엣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CP 리전 쪽에서 SCP 컴퓨터 자원이 클라우드 왼쪽으로 접속하기 위한 엣지 타입인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고객 사업장에서 전용선을 통해서 클라우드 왼쪽으로 접속되는 사이트 커넥트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2가지 엣지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다중 전송 경로 선택 기능인데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서는 저희는 기본 전송 경로로 실버 경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옵션 경로로 골드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실버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트래픽이나 DR 트래픽을 사용하게 되고요. 골드 경로 같은 경우에는 ERP나 MES 같은 중요 업무 트래픽을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 특장점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웬 상품이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웨비나를 듣는 분들이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웬은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나요? 네, 클라우드 웬은 그 3가지 측면에서 특장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속성, 안정성,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속성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기존의 백본 회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기간이 최대 4개월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웬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콘솔 기반으로 자동으로 자원을 생성하기 때문에 수분 내로 신속한 백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 부분입니다. 타 글로벌 ISP나 CSP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중심으로 돼 있고 한국형 인입 해저 케이블도 2개 내지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클라우드 웬 같은 경우에는 망 구조 자체가 한국 중심으로 돼 있고 한국형 인입 해저 케이블도 총 7개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구간 경로 다중화로 저희는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효율성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ISP는 회선 대역폭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CSP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사용량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 수준별 전송 경로 선택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클라우드 웬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중 전송 경로 선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장점입니다. 글로벌 백본 구축 기간 단축 부분인데요. 앞부분에서도 사실 그 기존 백본 회선 서비스에 대한 딜리버리 기간을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와 검증, 아키텍처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클라우드 웬을 사용할 때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인프라 구축 부분을 클라우드 웬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콘솔 기반으로 셀프 서비스 자동화 자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4개월에서 수분 내로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특장점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한국형 넘버원 글로벌 백본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설계 사상의 차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게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관계사들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망을 구축하겠다는 설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향으로 다른 CSP나 ISP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 밑에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입지 기반 통신 경로를 최적화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30년 동안 삼성 관계사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그 해저 지진들, 뭐 알제리 지진이나 대만 지진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가 이제 중단되는 사태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네트워크 우회 경로를 저희는 가장 최적화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 망 구성도가 그런 경험치들을 반영해서 이 그물망처럼 전송망 백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저 케이블 다원화 부분인데요. 이 우측에서 보시는 이 그림처럼 저희는 한국으로 인입하는 그 해저 케이블 경로를 태안, 거제, 송정 세 군데로 다원화를 시켜놓았고, 다른 타 CSP나 ISP보다는 더 많은 한국으로 인입되는 해저 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세 번째입니다. 저희 다중 경로 선택 기능인데요. 다중 경로 선택 기능은 고객의 트래픽 중요도를 구분하여 국내외 리전 간 통신 시 다른 수준의 전송 경로를 제공합니다. 아까 동작 개념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그먼트 생성 시에 다중 경로 선택 기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다중 경로 선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실버 경로를 사용하게 되고, 옵션 경로를 체크를 하게 되면 골드 경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실버 경로 같은 경우에는 SLA 99.9%로 월간 44분의 장애 시간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옵션 경로인 골드 경로 같은 경우에는 SLA가 99.999%로 월간 26초의 장애 타임을 보장을 합니다. 거의 죽지 않는 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기본 경로인 실버 경로를 통해서는 보통 DR 트래픽을 사용하거나
일반 업무 트래픽을 사용하게 되고요. 옵션 경로인 골드 경로를 가지고는 ERP나 MES 같은 중요 업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SCP 콘솔을 통해서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다중 전송 경로 선택 기능은 다른 CSP나 ISP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저희 회사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중 경로 선택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버 경로 같은 경우에는 2A 구조를 갖고 있어서 메인 경로에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원거리 백업으로 전환이 되지만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이 옵션 골드 경로 같은 경우에는 3웨이 구조로 되어 있고, 메인 경로 장애 시 1차 백업은 동일한 성능을 보장을 하고 2차는 원거리 백업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이 실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고객은 이 다중 전송 경로 선택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맞춤형 전송 경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금 항목입니다. SCP 클라우드 WAN 상품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과금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구간마다 자원 사용 시간, 트래픽 사용량 등을 미터링하여 과금하게 됩니다. 이 과금 항목 5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세스 로케이션 이용 요금인데요. 액세스 로케이션은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사용할 거점을 저희가 액세스 로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액세스 로케이션에 대한 시간을 미터링하여 과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리전 트래픽 전송 요금인데요. 이거는 리전 간의 통신을 할 때 송신지 기반으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미터링하여 기가바이트 당으로 과금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태치먼트 연결 요금인데요. 아까 엣지 타입 2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트랜짓 게이트웨이나 사이트 커넥트가 세그먼트에 연결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과금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사이트 커넥트로 연결이 될 때 사용하는 과금 항목이고요. 사이트 커넥트 트래픽 처리 요금은 기가바이트 당으로 미터링을 해서 과금을 하게 되고요. 사이트 커넥트의 포트 이용 요금은 시간당 미터링을 해서 과금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부분의 서비스 제공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까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선택하는 항목들이고요. 이용 권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이라 함은 한국과 해외 거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국내 거점간만 연결되는 옵션은 2025년 10월 이후에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준인데요. 서비스 수준은 전송 경로를, 다중 전송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실버와 골드를 선택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약정 기간인데요. 약정 기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1년, 3년, 5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기간에 따라서 할인 요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 용량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00메가, 1G, 10G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모 시연 전에 마지막 장표인데요. 고객 적용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까지 해서 클라우드 WAN으로 전환 구축을 완료한 K항공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안정성 측면, 운영 개선, 신속성 측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K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 HQ를 기준으로 해외 지점들이 국제 회선으로 스타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구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운영 부분이 많이 취약했었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WAN으로 전환을 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먼저 각 권역별로 이 허브를 만들었는데요. 이 허브를 통해서 각 그 권역의 이 지선들이 SD-WAN 형태로
이 허브에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은 이 지점에서 한국까지 국제 구간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바뀌어진 구조 안에서는 그 해당 권역 거점으로 이 지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 구간이 이제 단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포인트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허브와 허브 간의 연결은 클라우드 웬을 통해서 메쉬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성 부분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역 간 허브들을 클라우드 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기존에 백본 회선을 발주를 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자동으로 사용자 콘솔에서 자원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딜리버리 기간이 총 9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는 회선 대역폭 기반의 고정형 요금제를 사용을 했었다면 저희 클라우드 웬에서는 트래픽 사용량 기반으로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효율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다중경로 선택 기능을 사용해서 트래픽에 따라서 맞춤형 전송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더더욱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해외에 집업인을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특히 필요한 상품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과정으로 클라우드 웬 상품을 설정하고 사용하시는지 데모 화면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상품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데모 시연을 하면서 클라우드 웬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설명을 하기 전에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동작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설정은 사용자 콘솔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먼저 클라우드 웬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그먼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는 액세스 로케이션, 사용할 거점인 액세스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유형에서 서비스 수준과 약정 기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그먼트를 만든 다음에는 어태치먼트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태치먼트 연결할 때는 세그먼트와 어태치먼트가 자원을 만든 사용자의 권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청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 쉐어링이라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세그먼트 쉐어링 같은 경우에도 자원에 대한 권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청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환경 구성입니다. 데모 환경 구성은 지금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데모 시연은 동영상 캡처본을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SCP 4개 리전에 VPC, 버추얼 서버, 트랜짓 게이트웨이, 가상 자원 생성 및 네트워크 연결을 미리 설정을 해 놓았고요. 지금 뒤에부터 설명을 드리는 데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콘솔 화면에서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웬 설정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베스천 호스트에 들어가서 각 서버에서 통신이 가능한지 통신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사용자 콘솔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기 전에 4개 리전 서버 간 통신 유무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이 화면은 KR West 2 서버에 들어가서 각 미리 구축해 놓은 각 리전의 버추얼 서버에 핑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초록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 언리처블로 지금 통신 불가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웬 네트워크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사용자 콘솔 화면이고요. 좌측 상단에 상품별 자원 관리에 네트워킹 상품으로 들어가서 클라우드 웬 상품의 하위 서비스인 클라우드 웬 네트워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측 상단에 상품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클라우드 WAN 네트워크 명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클라우드 WAN 네트워크 명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상품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이렇게 목록 화면에서 클라우드 WAN 네트워크 하나가 생성된 게 보이게 됩니다. 클라우드 WAN 네트워크는 이름만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세그먼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콘솔 화면에 들어와서요. 상품별 자원 관리에 네트워킹에 클라우드 WAN의 하위 서비스인 세그먼트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세그먼트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세그먼트 입력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클라우드 WAN 네트워크 명을 선택을 하고 세그먼트 명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세그먼트를 구성할 거점인 액세스 로케이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유형에서는 이용 권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선택한 다음 약정 기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시연을 하지 않겠지만 다중 경로 선택 기능은 이 세그먼트 생성 화면에서 체크박스로 사용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품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그먼트의 목록 화면에 미드업 세그먼트 1이라는 하나의 세그먼트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다음은 세그먼트 내에 액세스 로케이션을 추가하는 시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액세스 로케이션을 세그먼트 생성할 때 멀티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액세스 로케이션을 하나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KR West 2를 먼저 등록을 했고, 지금 KR West 1에 대해서 액세스 로케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의 액세스 로케이션 추가는 세그먼트의 상세 정보 화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목록 화면에서 목록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세그먼트 상세 정보 화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세그먼트 상세 정보 화면에 연결된 자원 탭으로 들어가서 보면 상단 부분에 액세스 로케이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옆에 추가 버튼이 있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추가 팝업이 뜨게 되고요. 추가 팝업에서 사용할 액세스 로케이션 거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KR West 1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액세스 로케이션 목록 화면에 KR West 2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S East 1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 US East 1 액세스 로케이션 추가 작업은 중복 작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태치먼트 연결 요청 및 승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콘솔 화면이고요. 상품별 자원 관리, 네트워킹 상품에 클라우드 WAN 상품 하위에 세그먼트 밑에 있는 어태치먼트 서비스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이 우측 상단에 어태치먼트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태치먼트 입력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한 클라우드 WAN 네트워크 명을 선택을 하고 세그먼트 명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태치먼트가 될 액세스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고 연결 타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 타입에서는 저희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해당 프로젝트에 있는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리스트업이 되고,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품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태치먼트 목록 화면에 이와 같이 하나의 어태치먼트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리퀘스팅 단계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그먼트에서 어태치먼트 연결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최종적으로 이제 액티브 상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장표에서는 세그먼트 화면에 들어가서 세그먼트 상세 정보 화면에 연결된 자원 탭에 들어가게 되면 방금 전에 요청한 어태치먼트 연결이 목록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그먼트의 오너는 이 세그먼트 이 목록 화면에 들어와서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태치먼트 승인이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그먼트의 어태치먼트 연결 화면에 목록 화면에 액티브 상태로 목록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KR West 1, US East 1에도 동일한 형태로 어태치먼트 연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동일한 과정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그먼트 2 생성인데요. 지금 EU West 1을 세그먼트 2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에 세그먼트 1을 만들고 어태치먼트 연결을 하는 과정이 모두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2 생성과 어태치먼트 연결 작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데모 기능이고요. 세그먼트 쉐어링 설정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그먼트 1이 연결된 KR West 2, KR West 1, US East 1을 EU West 1이 연결된 세그먼트 2와 통신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 세그먼트 1과 세그먼트 2가 서로 라우팅 교환이 되어야 되고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세그먼트 쉐어링 기능입니다. 세그먼트 쉐어링 기능은 세그먼트 요청하는 세그먼트 쪽의 상세 화면에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미드업 세그먼트 2라는 세그먼트 상세 화면에 들어가서 세그먼트 쉐어링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2 상세 화면에 연결된 자원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간 부분에 세그먼트 쉐어링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쉐어링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쉐어링 생성 입력을 하기 위한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 프로젝트를 입력을 하게 되고 승인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그먼트 상세 정보 화면에 세그먼트 쉐어링 목록에 요청 목록에 하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은 지금 세그먼트 2에서 세그먼트 쉐어링 요청을 세그먼트 1에 했기 때문에 세그먼트 1에 들어가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목록은 세그먼트 1 화면에 상세 정보에 들어가는 화면이고요. 세그먼트 1 클릭을 하게 되면 세그먼트 상세 화면에 들어오게 되고 세그먼트 상세 화면에 보면 중간에 세그먼트 쉐어링 부분에 목록 화면에 거부와 승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승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세그먼트 1 화면에서 세그먼트 쉐어링 목록 화면에 세그먼트 쉐어링이 하나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모든 4개 리전 간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데 핑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EU West 1 서버에 지금 접속한 화면이고요. 각각 리전에 있는 버추얼 서버로 핑 테스트를 한 결과 모두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CP 콘솔 화면에서 클라우드 웬 상품을 설정하고 그 결과까지 데모로 보여주셨는데요. 상세한 화면 단위 설명을 곁들여서 들으니 제가 직접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자랑거리인 클라우드 웬 상품에 대해서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상품인 클라우드 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참가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채팅창을 통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웬에 연결할 수 있는 엣지 타입이 전용선과 SCP 트랜짓 게이트웨이 밖에 없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한 엣지 타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엣지 타입을 추가하게 되면 고객 사업장과 SCP 리전 간 연결 시 좀 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로드맵으로 인터넷 VPN 타입도 클라우드 WAN 또는 클라우드 LAN 데이터 센터 상품에서 올해 10월 이후에 제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TS만의 특장점이라고 말씀하신 다중 경로 선택 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WAN 용도별 논리적 망분리 목적으로 이제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다중 경로 선택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면 세그먼트의 상세 정보 화면에서 다중 경로 탭 화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중 경로 탭 화면에서 규칙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입력 창이 나타나면 옵션 경로로 사용할 트래픽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입력 정보에는 해당 트래픽의 송신지 IP 주소, TCP UDP 포트, 목적지 IP 주소, TCP UDP 포트 정보가 있는데 입력 정보를 추가하면 해당 트래픽은 옵션 경로를 사용하게 되고 과금도 전송 경로에 따라서 구분되어 미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차등 과금하게 됩니다. 네, 계속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적용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WAN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K항공사의 경우는 한국 본사 중심으로 고가의 국제 전용 회선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SCP 클라우드 WAN으로 전환하면서 회선 사용 구조를 본사 중심의 스타 구조에서 권역별 허브 앤 스포크 구조로 바꾸고 지선 구간을 최소화했으며 회선 비용도 대역폭 기반에서 트래픽 사용량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대비 40% 이상의 회선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항공사는 드라마틱한 케이스인 거고요.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는 어떤 회선 사용 형태에 따라서 클라우드 WAN 사용에 대한 절감 효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WAN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 20% 이상의 절감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Q&A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신 모든 질문들의 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웨비나 진행 중반부터 설문 등록창을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을 남겨주시면 이벤트도 있으니 꼭 참여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을 설문에 남겨주시면 삼성 SDS의 전문가분들이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S 클라우드 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부터 매월 찾아오는 새로운 주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